삭막한 도심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늑한 쉼터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심 속 하천. 하지만 급격한 도시화와 난개발로 예전의 모습을 잃은 지 오래다. 일부 도심 하천들은 외부 오염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하수구로 전락하다시피 했다. 아무리 하천 관리를 하고 친환경 하천이라고 얘기를 해도 친환경 하천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생태하천 복원 사업. 하천이 지닌 본래의 자연성과 생태적 기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망가진 하천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자는 것인데, 과연 생태하천은 생태적으로 복원되고 또 관리되고 있는 걸까? 하천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오염된 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점검해 보기로 했다.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원적산. 고교 환경 동아리 학생들과 교사가 무언가 찾고 있다.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바로 요 녀석들. 보호종으로 지정된 도롱뇽이다. 부평구가 지난 2012년 절개지 붕괴 대비해 인공수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저류지가 만들어지자 이곳에서 도롱뇽들이 발견됐다. 산과 물을 오가며 서식하는 양서류인 도롱뇽은 물속에서 산란하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되는 가뭄에 햇볕에 노출돼 말라 죽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 학생들은 5년 전부터 도롱뇽 보호 활동을 해왔다. 가로 2m, 세로 2m, 깊이 60cm 크기의 인공 콘크리트 저류지. 이 저류지는 부평구가 원적산 사방공사를 하면서 새나 들짐승 쉼터로 조성한 장소로 비가 오면 물길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여기가 예전에 그냥 약간의 실개천이었습니다만은 지속적인 실개천이 아니라 비가 오고 나면 개천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상태여서 정확하게 여기에 어떤 생명체가 많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2010년, 11년도 이후에 저희가 이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도롱뇽을 발견을 했고, 하지만 문제는 이곳의 서식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 가뭄 탓에 물이 순환되지 못하고 낙엽과 나뭇가지 등으로 가득 찬 데다 콘크리트가 녹아 물을 오염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 나뭇잎으로 해서 하나 들어줘. 이렇게. 고여 썩은 물에 의해 알에서 깨어난 도롱뇽 유생과 올챙이들은 물론이고 성체 도롱뇽 수십 마리가 집단 폐사한 것이 발견되기도 했다. 학생들은 저류지의 물을 다 빼내고 청소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이것만으론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한계를 느꼈다고 한다. 도롱뇽이라는 생물들이 좀 많이 죽어가고 또 많이 폐사한 거를 저희가 두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진짜 환경 파괴가 심각하구나라는 생각 진짜 피부로 느껴서. 학생들은 저류지 주변을 다시 제대로 시공하고 서식지를 보호해달라는 민원을 직접 제기하기도 했다. 더불어 도롱뇽을 일시적으로 보호했다가 방사하는 등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도롱뇽 알을 수족관에서 직접 부화시키기로 한 것이다. 지금 요게 지금 저희가 갖고 온 알 상태의 치어이고, 요것이 좀 더 자라게 되면은 요와 같이 이렇게 크게 되면 요게 한 10일 정도, 알에서 깨어난 지 10일 정도 된 그러한 유생들입니다. 올해는 가뭄으로 인해서 2월 달에 나온 것과 3월 달에 나온 것, 4월 달에 또 심지어 오늘까지 5월 달까지 한 4번에 걸쳐서 산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6월 초까지는 저희가 산란해서 보존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새1고 동아리 학생들은 꾸준히 도롱뇽을 모니터링하면서 도롱뇽 지킴이를 자청하고 나섰다. 며칠 뒤 다시 학교를 찾아가 봤다.
원적산 저류지의 pH가 계속 높아져 수거해온 도롱뇽들. 하지만 계속 이곳에서 살 수는 없다. 요거를 3인 1조로 옮겨야 돼. 여기를 도롱뇽 거기까지 3인 1조로 옮겨야 돼. 그래서 옮겨서 거기까지 옮기는데 너무 흔들리면 안 되겠지? 둘이서 할 수 있으면 둘이서 가 그냥. 여기 잡아. 둘이서 가 그러면. 조심해. 우리 이제 도롱뇽 저류지? 조심해서. 딱 그쪽 거. 거기 세 사람이 들어야 될 거야. 둘이면 힘들 거야. 도롱뇽을 다시 서식지로 보내주기 위해 학생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수거한 도롱뇽과 알은 학교 과학실에 있는 어항으로 옮겨져 길러지다 어느 정도 자라면 다시 저류지로 방사된다. 이쪽으로 좀 와서 좀 봐주세요. 어머님들도 여기 와서 한번 구경하시고. 저 어머님들 중에서 혹시 방류행사 참여하실 어머니께서는 좀 내려와서. 시민들을 초대해 방사 과정을 공개하고 참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 과정을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환경의 중요성을 되짚어 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하나, 둘, 셋. 그렇지, 잘했어. 오랜만에 비가 온 탓에 저류지의 수질이 조금 개선된 상황. 다시 서식지로 돌아간 도롱뇽을 바라보는 어린이들의 생각은 어떨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도롱뇽이 그래도 한 생물이고 생명이니까 도롱뇽도 잘 살았으면 좋겠고 도시에 숲을 만들어서 도롱뇽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도롱뇽은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된 지역에만 사는 환경 지표종이다. 도롱뇽이 사는 지역은 환경이 좋은 곳. 도롱뇽 보호가 중요한 이유다. 이 도롱뇽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한다기보다 이 도롱뇽이 살아있음으로 해서 하천이 살아있고 하천이 살아있다는 것은 도시의 생명체, 그러니까 생명이 푸르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천과 더불어서 같이 영위할 수 있는, 즉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 도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북한산과 북악산 사이에 있는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백사실 계곡. 도심의 비밀 정원으로 불리는 백사실 계곡은 서울에서 보기 드물게 자연 환경이 잘 어우러진 우수한 지역이다. 이 청정 계곡의 상징은 바로 도롱뇽이다. 백사실 계곡은 도롱뇽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어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 서울시는 2009년 이곳을 생태경관 보전구역으로 지정했다. 여기 보여요? 산란기가 빨라진 탓에 한때 10여 개씩 모여있던 도롱뇽 알주머니는 한두 개씩 발견된다. 도너츠 모양의 투명한 주머니에는 도롱뇽 알이 30-40개가 모여있다. 한 덩이는 터졌네요, 알이. 아니야, 하나, 둘, 두 덩이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약간 부화해서 거의 유생돼 가고 있어요, 지금. 이 난황 상태는 아니고 보면은 거의 조만한 올챙이처럼 안에. 오랜 가뭄으로 강수량이 줄어들면서 도롱뇽의 개체수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도롱뇽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가랑 이런 다른 육지 생태계가 같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살 수 있고, 또 자라난 성체들은 이끼나 습한 곳에서, 그러니까 물가 아니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도심에서도 볼 수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콘크리트로 뒤덮여져 있는 건물이라든지 도로 때문에 개발로 서식지들이 많이 파괴가 돼서 예전처럼 보기는 쉽지가 않죠. 도롱뇽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든 또 다른 원인은 도시개발, 하천 정비 등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 때문이다. 환경오염도 큰 이유로 꼽힌다.
청정 계곡으로 이름나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탓일까? 탐방객들이 많이 찾게 되면서 오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윗물이 오염되면 아랫물을 아무리 정화해도 소용이 없다.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인 계곡 상류나 실개천을 보호하는 일은 무엇보다 우선이다. 건물들만 있으면은 열섬 효과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도심 안에서는 도시의 온도가 올라가는. 근데 도시 안에 이런 또 하천이 흐르면 그런 미기후들도 조절할 수 있고, 도심 안에 이런 실개천이 있으면 콘크리트로 피복된 그런 공간보다 다양한 생물들이 와서 살 수 있겠죠. 실개천과 작은 하천들은 도심의 살아있는 생태계. 실개천, 지류, 본류로 연결되는 하천 생태계를 점검해 봤다. 경기도 안산시의 안산천, 시와호로 흘러들어가는 하천이다. 안산천 물줄기를 따라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 보는데 소독용 석회네요. 부재역 예방을 위해 농가에서 사용한 소독용 석회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된 쓰레기와 오물들이 곳곳에 방치돼 있다. 문제는 방치된 오염 물질들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하천의 상류 발생지인 실개천 주변에 다양한 비점 오염원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 이곳에서 유입된 많은 오염 물질들로 인해 가장 깨끗해야 할 하천 상류에 녹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흰뺨 곰둥이래. 사실 안산천은 생태 하천으로 복원된 곳이다. 흙은 살아 있어요. 아, 그래도 여긴 지렁이가 있어요. 지렁이. 그 오염된 데 사는 칠지렁이가 아니라 줄지렁이가 있어요. 줄지렁이. 지금 분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밑에가 썩은 상태가 아니죠. 굉장히 색깔이 맑잖아요. 그러니까 오염원만 좀 제거를 한다면 그냥 지렁이죠. 일반 줄지렁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죠. 줄지렁이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토양을 정화를 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하죠. 아직은 건강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물은 더럽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분포하고 있는 기존의 생물들이 아무래도 자연 정화를 지금 시키고 있다고 봐야 하고, 지금 보시면 그 물이 굽이 흐르고 정체되어 있는 곳은 또 정체되어 있고 또 흐르는 곳은 또 흐르고 있고 아주 다양한 그 물의 흐름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퇴적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물도 분명히 다양하게 분포를 하고 있을 거고, 단지 이제 주변에 오염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생물종이 좀 단순화될 수 있는 그 경향성은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차단시켜 준다면 원래 생물 상태로 돌아오리라 판단이 됩니다. 안산천은 공단 도시인 안산시가 계획적으로 도심 한복판에 조성한 하천이다. 안산천은 화정천과 만나 호수공원을 이루고 시와호와 만나는 하류 지역을 형성한다. 담수와 바닷물이 교차했었던 안산천 하류 지역은 각종 염생 생물과 조류들이 서식하는 등 독특한 생태계 모습을 갖는다. 시와호에 물이 들어오는 기수 지역은 다양한 물고기와 조류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식물 모니터링 결과 몇 가지 문제점들도 발견됐다. 들의 빈 공터나 밭두렁 등 어디서나 왕성하게 자라는 환삼덩굴은 주변 식물들을 간접적으로 죽게 한다.
이렇게 지금 환산동굴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동물성 식물들이 들어오면 아주 번식력이 좋고 우리 고유종들보다 아주 그 범위가 넓게 잘 살 수 있는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들을 제거해주지 않으면 고유종들을 다 뒤덮어가지고 못 살게 되는 거죠. 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쇠뜨기라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은 산에나 뭐 이런데 그 살고 있는 중생식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수시나 비가 많이 오고 유량이 증가됐을 때 이러한 종들이 시드가 만들어지고 이 시드가 바로 또 하상으로 흐름을 따라 이동하면서 이 하류 쪽을 전부 다 이런 종들로 뒤덮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을 높여주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생태계를 교란하는 식물들이 세력을 넓히고 있는 것. 토종 습지 식물들이 많아야 하천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데 외래 식물들이 번지면 습지 식물이 번식할 수 없다. 원래는 여기를 뒤집었을 때 그 전에 원래 종들을 다 채집을 해가지고 보관을 해놓은 다음에 안정화시키고 다시 그 종을 갖다 놔야죠. 보통 생태학적인 안정화를 한다면 종 다양성이 높고 그 고유종들이 잘 분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유전적으로 그 생물이 안정적인가를 봐야 돼요. 근데 이게 키우는 애들은 유전적으로 안정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인위적으로 대량 육종을 했기 때문에 유전 자원이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조건이 딱 맞닥뜨렸을 때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다양성 하는 거예요. 종다양성이 높은 곳에서는 어떤 환경 변화가 와도 그 내에서 다 해결이 이루어져요. 외래 식물을 제거하는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생태 하천의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생태 하천이란 도심이나 주거지 주변에 흐르는 물을 생태적으로 복원 또는 개발해 만든 하천이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물은 빗물인 우수와 생활 하수로 구분되는데 인근 지역 빗물을 모아 시와호로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이 우수관이다. 하천엔 빗물만 들어가야 정상이지만 우수관을 타고 오수가 하천에 유입되는 경우도 있다. 원래 비가 왔을 때에 우수가 흘러들어오는 곳인데 지금도 이렇게 거품이 지금 이렇게 흘러들어오고 있잖아요. 아마도 하수관이 오접되어 있다거나 혹은 주변에서 누가 지금 그 우수관에다가 오염물질 버리고 있다던가 이런 걸로 이제 의심이 되는데 그런 공간들은 여지없이 이렇게 더럽습니다. 하상이 오염되어 있고 아주 지저분하고 굉장히 악취도 나고 물도 아주 탁하고 그렇죠. 실제 바닥의 토양 상태는 어떤지 알아보았다. 각종 오염물로 인해 토양이 시커멓게 절은 것이 눈으로 확인된다. 하천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점오염이란 배출 지점을 특정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 또는 불특정 지역의 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말한다. 이건 뭐 필터가 아예 끊어져 있네. 도로 위의 쓰레기와 먼지, 각종 부유물과 기름띠 등이 비점오염에 해당하는데 가정 등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등을 말하는 점오염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점오염원은 고농도의 오염물질을 배출하지만 배출 경로가 분명해 대응이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반면 비점오염은 쌓인 오염물질이 강우시 빗물을 따라 하천으로 유입되는데 오염물질의 유출과 배출 경로가 불분명해 오염물질 처리 대책에 어려움이 따른다. 우수관인데 하천 밑으로 바로 이렇게 필터 없이 우수관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차량에서 나오는 유류라던가 매연 찌꺼기라던가 타이어 분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바로 하천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무리 하천 관리를 잘해도 이렇게 비점오염원을 제거하지 않으면 깨끗한 하천을 볼 수가 없습니다. 생태 하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물의 도시 부산. 동천이 도심 한가운데 흐르고 있는 부산광역시 서면. 하천 주변이 고층 빌딩, 아파트 등 주거 밀집 지역인 이곳은 하수관을 통해 각종 생활 오수, 도심 속 오물이 흘러들어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과연 오염은 어느 정도일까?
알 수 없는 오염물질이 쌓인 채 시커먼 퇴적물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심한 악취까지 나는 상황. 원래 2010년도 이전에는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이게 이 동천이 원래 별명이 옛날에는 똥천이라 했습니다. 굉장히 악취가 심했는데 2010년도 5월 달부터 이 바닷물을 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수질이 많이 개선되긴 개선됐었는데 지금 관로 사업이 이렇게 완전히 되지 하자 그 관로 사업이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은 계속 물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지금 오염이 2013년도부터 이렇게 가중되게 되었습니다. 저런 토구에서 오수들이 계속 넘어오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동천으로 계속 유입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오염 물질들이 가라앉아 가지고 하상에 쌓이면은 수온이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악취도 나고, 그다음 오염물이 부패가 되니까 물 속에 있는 용존산소라 해가지고 그렇게 떨어짐으로써 수생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동천 자체가. 동천 지류들은 평상시에는 하수와 우수 모두 하수 처리장을 거쳐 동천으로 빠져나오지만 10mm 이상 비가 올 경우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일부 하수가 넘쳐 흘러 토구를 타고 동천으로 유입된다. 동천에 유입된 각종 오염물질이 다시 그대로 부산만 북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 하천이 바다까지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2010년 해수 도수 이후 수질 개선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2013년부터 수질이 다시 악화되면서 악취가 빈번히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부산의 대표적 오염 하천이란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동천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 재생 사업을 진행했다. 여기에다 분류식 하수관 설치 공사까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수질 개선은 더딘 상황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사업으로 강바닥에는 백화 현상까지 발생해 복원에 따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거는 지금 그 pH나 DO의 8개 항목을 현장에서 바로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물 상태, pH, 수소이온 농도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물 속의 DO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지금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수질 오염 지표로 활용되는 용존 산소량은 물속에 포함된 산소량을 말하는데 동천의 경우 제일 나쁨 단계인 리터당 2.0mg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는 도시 재생을 위해 하천 살리기 운동과 생태 하천 조성에 힘써왔다. 도심 하천 살리기를 통해 더럽고 메말랐던 부산의 일부 큰 하천들이 맑은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찾아드는 건강한 하천으로 거듭났다. 부산 지역 대표적 도심 하천인 온천천, 학장천, 삼락천 등이다. 부산 연제구와 동래구, 금정구를 흐르는 온천천. 온천천 상류 구간은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하천 본래의 기능을 점점 잃었었다. 각종 생활하수와 공장 폐수의 유입으로 악취가 진동하던 온천천은 10년 만에 다시 생태 복원에 성공했다. 상류 구간은 곳곳에 설치된 보 때문에 물 흐름이 막혔으나 모두 걷어내고 어도를 만들어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했다. 온천천이 복원된 사례가 아주 좋은 사례인데, 온천천 같은 경우에는 하상에 구배가 있음으로써 오염물질이 들어오더라도 밑으로 하류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오염물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야만이 이 오염물질들이 하상에 쌓이지 않고 하류로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차직관로가 이런 게 하천 주변으로 완비가 돼 있어야만이 오염물질들이 하천으로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또 수질 개선을 위해 대규모 저류 시설을 설치하고 수영 하수 처리장으로 오수 이송을 위한 차집관로를 설치했다. 온천천 주변 지역의 함유식 하수도에서 우천시의 빗물을 우수 토출실에서 분류한 다음 오수로서 처리장으로 흘려보내는 관로다. 오수들이 하수 차집 관거에 잘 걸러지고 있는지 수질 검사를 실시해 보았다. 깨끗한 물의 용존 산소량은 리터당 7에서 14mg인데
오수의 용존 산소량은 리터당 3.39mg. 오수를 적극적으로 차단한 결과 온천천 용존 산소량은 리터당 10.2mg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사직천에서 나오는 생활오수인데 지금 DO가 거의 3 이하로 좀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이런 물들이 지금 하천으로 유입되게 되면은 지금 금방 보셨듯이 온천천에 지금 DO가 10 정도 됩니다. 이런 오염된 물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급격하게 DO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하천의 용존 산소가 급격하게 떨어짐으로써 하천에 살고 있는 수생 생물들이 이렇게 폐사를 한다든지 물고기가 죽는다든지 이런 오염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건강한 생태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하천을 최대한 자연 형태로 만들어 자정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지속 가능한 관리가 필수다. 하천의 생태 환경과 친수 기능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하천 관리 방향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제일 큰 거는 이거죠.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못 되느냐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거에 기준을 두고 있잖아요. 인간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바로 하천도 된다는 얘기죠. 수질도 되고. 그런 거를 갖다가 무시를 해버리고 생활폐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오염이 돼서 내려간다 그러면 건전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속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를 찾아가 보았다. 충남 아산시 온양천.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아산시청이 지역의 기업들과 협력해 조성한 생태 하천이다. 이게 심은 거야? 아니 뭐 심어 이런 거. 심은 거는 저기. 네, 얘네들이 심어져 있는 거고요. 얘네들 잡초죠. 이거 뽑으시면 돼요. 네. 보시면 딱 티가 날 거예요. 네. 잡초 너무 많다. 온양천이 아산시를 관통하는 도심 속의 하천이거든요. 최근에 도심 속의 하천들이 좀 많이 파괴가 되고 있어서 저희 기업적인 측면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환경 분야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를 독려하는 이른바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 오늘은 꽃창포 군락지에 피어있는 잡초 제거가 주어진 업무다. 근무 시간을 쪼개 하천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지역의 생태계 복원에 일조한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네, 이전까지는 관리가 안 되는 그런 하천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식물도 심고 그다음에 수질 정화 이제 활동도 하고 이제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이제 쓰레기도 청소하고 그다음에 잡초도 뽑고 하면서 좀 생태가 좀 살아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동식물 이런 게 좀 많이 자라고 찾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살아있는 하천으로 바뀌게 되어서 저희가 이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원들은 보람을 느끼고 회사는 친환경 기업이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다. 아산시는 하천의 수질 개선과 수생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실개천 살리기와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하천의 생태 환경이 개선됐고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도 좋아졌다. 아산을 대표하는 온양천은 수생식물 군락이 생태공원을 조성해 수생 생태계 복원은 물론 생태학습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오폐수와 비점 오염원 유입을 꾸준히 차단하고 인간이 자연 생태계의 간섭을 최소화한다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아산시는 수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생태 습지 조성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생태 습지는 자연 정화 효과와 함께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온양천의 수질은 2등급 수준.
실개천 살리기 사업이 확산되면서 사라졌던 가재와 버들치 그리고 다슬기가 서식하게 됐다. 이곳에는 많은 그 다양한 그 식물과 그 수생식물과 또 수행동물들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수질 정화식물인 부들이라든가 갈대 등이 이제 많이 이제 서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하천 바닥에도 과거에는 이제 서식하지 않았던 그런 이제 2급수 지표종인 그런 다슬기가 이제 아주 많이 이제 서식하고 있는 걸로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생태 하천 가꾸기 외에도 주민과 함께하는 실개천 살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개천 마을 중 하나인 원공술 마을을 찾아가 봤다. 이곳은 주민 주도로 실개천을 복원해 갖고 가고 있는 성공적인 모델로 꼽힌다. 그렇죠. 본양천에서 저희 그 상류 그 실개천 복원한 그 최상류의 그 실개천 마을입니다. 지금은 좀 덜하긴 한데 불과 한 이거 하기 전에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뭐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뭐 건축자재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폐자재 같은 게 도시에서. 그럼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정식적으로 허가받은 이런 처리장에 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 마을이 아시다시피 이제 바로 산 밑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마을에 차로 싣고 와서 그냥 밤에 몰려와서 그냥 차로 그냥 이렇게 버리고 가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주민분들이 그런 걸 또 이제 누가 치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은 이제 다시 또 치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애로점이 좀 많죠. 변화된 마을은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환경 보호 의식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깨끗이 가꾸려 노력하는 환경 지킴이가 됐다. 지금 돌 밑에 다 붙었을 걸 뭘? 실개천 살리기 운동으로 달라진 개울을 보며 마을 주민들의 인식이 전환된 것이다. 공사철이라 했지? 나도 물렸다. 나도 물렸다. 과거 농사 부산물과 쓰레기가 넘쳐나던 도랑이 1급수에서 볼 수 있는 가재가 사는 깨끗한 실개천으로 변신했다. 그야말로 도랑치고 가재 잡는 추억의 실개천이 살아난 것이다. 벌써 앞발을 이렇게 드는 게 공격적이 물으려고? 얘도 이제 독이 올랐지. 얘들 있음으로써 여기 저기 청소도 하지만은 얘들이 이제 청소부 여기 뭐 사체라든가 뭐 이런 거 물고기 사체라든가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으면 이제 뜯어먹고 얘네들이 그 사체 처리한 청소인데 얘들이 있음으로써 그 저기 또 저기 오솔이라든가 너구리라든가 얘네들 또 이게 먹이가 돼요. 그런 산짐승들의 먹이요? 예, 겨울 되면은 이제 걔들은 이제 겨울에 겨울잠을 잘 거 아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이제 가재들 잡아먹는 거 돌 들쳐서 그렇게 해갖고 이제 지방을 축축해서 이제 겨울을 나고 그러는 거예요. 상류의 작은 하천이나 실개천부터 살려야 큰 하천들이 살아난다. 곳곳에 작은 실개천이 결국 우리나라에 흐르는 젖줄, 큰 하천들의 근원지인 것이다. 오염이 너무 심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받던 실개천이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건 관주도의 정책적인 사업이나 투자된 비용 때문이 아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예전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죠. 물론 뭐 그 어렸을 때만큼 그렇게 완전하게 복원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재도 다시 돌아왔고, 그다음에 다슬기라든가 뭐 반딧불이라든가 거들치 얘네들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복원이 그 거의 예전에 한 90% 정도는 됐다고 봐야죠. 여기가 한 얼마 정도 이렇게 망가졌었는데요? 오염이? 이게 한 30년 정도는 그렇게 망가져 있었죠. 계속 이제 관심이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이쪽에다 쓰레기랑 쓰레기는 다 갖다 이제 투기를 하고 이랬으니까 소각도 하고 이랬으니까. 그럼 그때 이 생물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착 이제 맨 상류에나 가야 이제 한두 마리씩 이렇게 볼 수가 있었었는데, 이제 요거를 다시 복원하고 나니까 얘네들이 이제 서식지 이제 넓히는 거지. 근데 위에서부터 점점 밑으로 물길을 따라 내려와서, 그러다 보니까 서식 환경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개체 수가 지금은 너무 많이 늘어나 있어요. 돌만 들치면 나오니까. 지금은요? 네. 지금도 곳곳에서 생태 하천이 복원되고 있지만 무늬만 생태를 표방하고 있을 뿐 생태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천이 갖고 있는 본연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제일 우선은 기준으로 복원을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건전한 식생이 자랄 수 있는 것은 토양에 관한 문제거든요. 결국은 주변에 있는 비점 오염원들을 최대한 줄이고, 그 비점 오염원들로부터 오는 것이 차단된 상태에서 특히 뭐 외래종들을 가급적이면 인위적으로 퇴치를 시켜주고, 물론 뭐 토종이 자체적으로 워낙 우리나라에서 5,000년 동안 뭐 이상 뭐 10,000년 이상 살아온 토종들이 결국 그 생태계를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인위적인 간섭에 의해서 해줘와 가지고 좀 더 경쟁력을 강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서울시 은평구 불광천. 신사교에서 수색철교까지 3.1km 구간으로 2001년까지 쓰레기 하치장이었던 곳을 생태 하천으로 복원했다. 도시 가까이에서 물고기들을 볼 수 있게 됐고, 주민들에게 자연과 함께 숨쉴 수 있는 생명의 공간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물이 깨끗해지고 붕어들이 살아있고 잉어들이 살아있으니까 깨끗한 거 뭐 정화된 느낌이죠. 여기서 산 지가 한 20년 되는데 그때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그 당시엔 좀 어땠는데? 그때 당시는 이런 것도 없이 관리를 안 하니까 여기가 그냥 그 잡초밭이었었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그 자연 그대로 아주 지저분하고, 물도 그때 생활 하수들이 그냥 이렇게 열길로 이렇게 흘러버리니까 악취도 나고 아주 환경이 안 좋았었죠. 근데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많이 좋아졌죠. 그나마라도 많이 좋아졌죠. 불광천은 과거 오염이 심했었다. 물이 흐르는 구간은 5등급 이하의 등회 판정을 받기도 했고, 당연히 악취도 심했다. 여기가 저기 토구라 하는 거고요. 외곽의 주택가의 생활 그 오수를 배출하는 장소예요. 토구 안쪽에다가 악취 스프레이 장치를 달아놓았다. 물 한 개에 냄새가 흡착돼서 밑에 있는 차직관로 하수도로 떨어뜨리는 원리. 하수도 생활 악취가 나오는 것을 차단하는 시설이다. 주택가에서 하수도가 이 우수토실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하수 생활하수가 지금 모이는 장소입니다. 모여서 이제 밑에 우수토실로 내려가서 이제 차직관 쪽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생활하수는. 그러다 보면 여기 이제 생활하수 흘러다 보면 냄새가 이게 지금 나온 것처럼 배출돼 밖으로, 그 냄새를 배출하기 위해서 위에 상부에 스프레이 장치를 설치해서 냄새를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해놨습니다. 자연석과 갯벌들이 섞인 자연형 생태공법을 도입하고 한강과 연결돼 있어 하천의 연속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그때는 그 쓰레기가 많이 졌다든가 오염된 물이 지나가니까 냄새가 없이 났던 것인데, 그걸 정화시켜서 더러운 물은, 생활하수 더러운 물은 이 둔치 밑에다가 관을 묻어서 종말 처리장으로 바로 빠지고, 여기는 이제 자연수하고 그다음에 한강물이 유입되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갈대류인데 이건 저절로 들어온 것들입니다. 자연적으로 생겨서 번성내는데 이들이 물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심지 않아도 잘 견디고 가꾸는 인력과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생식물들. 공기정화, 습도 유지, 하천의 범람 방지, 토양보호, 수질 정화는 물론이고 소형 동물들의 먹이와 서식지 제공 등 그 역할이 무진하다. 이급수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불광천. 비록 인공적으로 손을 대서 조성한 하천이지만 비교적 자연적인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 이것은 절지동물에 속하는 갑각류인데 개 일종이죠. 오리들이 물풀을 먹으면서도 흡이다가 이런 거 나면 잘 잡아먹습니다. 아, 이것도 여기서 자연스럽게 네, 올라와서 서식된 거죠. 네. 죽었어도 다시 이 속에서 이걸 또 먹을 놈들은 또 먹으니까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네. 청둥오리나 흰뺨 검둥오리 등 오리들의 서식도 늘었다. 진짜 생태 하천을 위해서는 장기 계획을 세워 자연 중심으로 통합 관리되는 것이 답이다. 도심 속의 소하천은 인위적인 그런 사람들의 인위적인 간섭을 해주고 그 간섭에 의해서 최소한도 현재의 생태계를 보존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고, 일반 산간에 있는 지역들은 되도록이면은 자연 그대로 보존을 할 수 있는, 특히 중요한 지역은 뭐 환경부나 문화재청에서 아름다운 곳은 명승지로 지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보호를 해줘가면서 그쪽에는 1, 2급수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목표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상류부터 하류까지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물길이다. 사람과 자연이 단절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심의 하천 관리의 철학과 가치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